안녕하세요. 자, 2021학년도 1회 고졸 검정고시 과학 해설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자, 공통과학 영역에서 출제가 되는데, 자, 물질과 규칙성이 한 8문제 나왔고요. 시스템과 상호작용 8문제, 변화의 다양성 4문제, 환경과 에너지 5문제, 이렇게 해서 25문항이 출제됐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역시 마찬가지 1회차라 그런지 어렵다는 느낌은 받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그냥 보편적으로 여러분들이 충실하게 준비했다면 고득점 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자, 다음 시험에서는 이제 이것보다는 분명 더 어렵게 출제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따라서 다음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께서는 좀 더 철저한 태도를 가지고 준비를 하셔야 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1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신소재는 그랬는데 신소재 문제죠. 자, 1번, 첫 번째, 탄소 원자가 육각형의 벌집 모양 구조를 이루고 있다. 휘어지는 투명한 디스플레이의 소재다. 평면으로 만들어졌죠. 평면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자, 이것은 그래핀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핀. 자, 그래핀 우리가 신소재로서 제일 많이 등장하는 게 탄소 육각 구조, 벌집 모양으로 쭉 배열된 것이죠. 자, 그래서 답은 그래핀 1번이에요. 사실 또 이제 그래핀이 나오면 이거랑 같이 늘 출제되는 게 있죠. 탄소 나노튜브, 그런 것도 좀 알아두세요. 탄소 나노튜브, 이건 이제 그래핀을 말아서 튜브 형태로 만든 것이죠. 그래서 답은 1번이고요. 2번 지문은 보니까 초전도체는 임계온도 이상에서 나타나는 초전도체죠. 그런 현상. 자, 초전도 현상. 그 다음에 이제 3번은 네오디뮴 자석이 3번 지문에 등장했는데 이건 매우 강한 자성을 가진 자석이고요. 형상 기억 합금. 특정 온도에서 반응했다가 다시 온도에 따라서 줄어들기도 하고 늘어들기도 하는 그런 형상을 기억하고 있는 합금. 네, 이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답은 그래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문제죠. 자, 그림과 같이 핵분열로 발생한 열 에너지로 터빈을 돌려서 전기 에너지를 얻는 발전 방식. 자, 근데 여기서 보면 핵분열을 이용해서 핵분열의 열을 이용해서 터빈을 돌리는 거죠. 자, 요건 핵 발전이죠. 핵 발전. 자, 그래서 이게 1번 지문의 핵 발전, 2번의 파력이라고 하는 거는 물결파자니까 파도의 힘을 이용하는 거죠. 풍력은 바람풍이니까 바람이고 태양광은 태양빛 이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도 답이 1번이죠. 자, 이것들은 1번은 그렇다 하더라도 2번 문제는 매우 쉬운 출제에 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을 보죠. 표는 같은 직선상에서 운동하는 물체 A에서 C까지 물체가 있는데 A, B, C가 있는데 처음과 나중에 운동량을 나타낸 것이다. A, C가 모두 같은 크기의 충격량을 받아 운동을 한다. 그때 이제 운동량이 증가했다. 그때 기억에 맞는 값은 그랬는데, 자, A라고 하는 물체가 처음 운동량이 3이에요. 그리고 나중 운동량이 여기 6이에요. 자, 그러면 같은 충격량인데, 충격량 I, 임팩트죠. 보통 이것은 FT로 이렇게 주어지는데, 운동량의 변화량으로 나타나게 돼요. 자, 그래서 식이 이제 이런 식이 되는 거죠. 자, 식이 이제 이와 같은 식이 되는데, 자, 그러니까 결론은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처음 운동량, 이거죠. 나중 운동량, 이렇게 되기 때문에 이때의 받은 충격량은 6 빼기 3 해서 3이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비물체 같은 경우는요, 어떻게 주어졌냐 하면, 처음 운동량이 얘는 4라고 주어졌고요. 얘는 나중 운동량이 당연히 7로 주어지겠죠. 그래야 이 차이가 3이 나올 테니까요.
자, 그렇게 하고 이제 C예요, 문제.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얘를 5로 줬어요. 그러면 나중 운동량 얘가 X 얼마였겠느냐. 근데 이것도 같은 충격량을 받으니까 3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렇게 뺀다 그러면 자, X는 8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8입니다. 이게 3번에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3번의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 보죠. 4번. 자, 그림과 같이 코일의 자석을 가까이 가져갈 때 검유계의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전자기 유도 현상이죠. 자, 이렇게 코일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코일이 있을 때 이제 여기에 이렇게 검유계를 달았습니다. 자, 검유계를 하면 이제 전류 검출하는 거죠. 자, 검유계를 이렇게 달았고요. 여기다가 이제 자석을 이렇게 이제 가져와요. N극, S극. 그래서 얘를 가져왔다가 멀어졌다, 가져왔다, 멀어졌다. 이렇게 이제 하는 실험입니다. 자, 이렇게 했을 때 검유계 바늘이 자, 이렇게 내려올 때 왼쪽이었대요. 내려올 때 검유계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였다 합니다. 자, 그랬을 때 검유계 바늘을 자, 오른쪽으로 이쪽 방향으로 움직이게 하려고 그러면 얘의 방향을 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자석을 코일에서 멀어지게 한다. 그게 정답이네요. 그래서 4번이고요. 또 이제 그러면 4번을 제외한 나머지 지문들을 간단히 살펴보면 첫째, 더 강한 자석을 사용한다. 그게 1번 지문이고요. 2번, 코일의 가문수를 늘린다. 그게 2번 지문이고요. 3번 지문이 자석을 더 빠르게 가까이 가져간다 그랬는데 자, 1, 2, 3 지문은요. 1, 2, 3 지문은 이 검유계의 방향하고는 관계가 없고요. 검유계가 얼마나 큰 범위로 벌어지느냐, 그러니까 양이 커지냐의 그거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유도 전류의 양을 증가시키는 동작이죠. 이거는 자, 그래서 이거는 양을 증가시키는 것과 관련이 된 거지 검유계 바늘의 방향과는 관련이 없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5번이죠. 다음은 주기율표의 일부를 나타냈다. 임의 원소 A에서 D 중에 자, 2주기의 원소는 했는데 주기율표를 보여줬어요. 자, 주기율표를 쭉 보여줬는데 이쪽이 여러분 잘 알다시피 족이죠. 족이고 이쪽이 주기예요. 그렇게 해놓고 자, 2주기에 여기 B가 있네요. 여기 2주기에 B. 그리고 B를 찾으래요. 그러니까 이것은 여러분들이 주기율표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는지만 알면 찾는 그런 문제죠. 자, 그래서 2족을 보시면 2족 2주기에 B가 걸려 있어요. 자, 그래서 이 B를 찾는 자, 2족 2주기의 원소가 누구냐라고 물었거든요. 그러면 이거 족을 읽고 주기를 읽고 해서 만난 원소가 B예요. 그래서 주기율표를 이해하고 있는가의 문제겠죠. 그래서 2번이 정답이고요. 자, 다음 6번이요. 다음 화학 반응식에서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은 그랬는데 자, 자, 산화구리하고요. 그 다음에 자, C를 반응시켜서요. ECU를 얻고요. 자, CO2를 얻었어요. 자, 이렇게 된 거에서 문제 자체를 이렇게 물었어요. 산소와 결합하여 산화되는 물질. 그럼 여기 있던 얘가 산소와 결합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러면 산소와 결합해서 산화된 거죠. 산소와 결합하는 걸 산화됐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C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문제는 이 반응식을 보고 말로 설명한 것을 반응식으로 설명하라는 얘기니까 산소와 반응해서 산화되는 건 당연히 C죠. 그래서 C가 보기 지문 2예요. 그래서 6번의 정답은 2번이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중학교 검정고시에 내도 손색이 없을 만큼 점수를 주려고 한 거죠. 네, 다음 7번 문제입니다. 7번. 자, 7번 문제인데요. 다음 중 전기가 잘 통하며 광택이 있는 금속입니다. 자, 전기가 잘 통하며 금속이죠. 전기가 잘 통한다. 금속의 성질이죠. 금속의 성질. 네, 금속의 성질이죠. 전기가 잘 통한다. 그 다음에 광택까지 있어요. 거기에. 자, 일반적으로 광택이 있다. 이것도 역시 금속의 성질입니다.
대개의 금속들은 좀 광택을 가지고 있죠. 자, 그럼 지문을 볼게요. 첫 번째 구리가 나왔어요. 자, 구리가 대표적인 뭐 금속이죠, 당연히. 그리고 광택도 있고요. 전기 잘 통하죠. 바로 1번이 정답이에요. 2번에 보니까 염소, 2번이 자 EL, 자 CL, 자 염소가스, CL 가스. 자, 그 다음에 3번이 뭐가 나왔냐면 헬륨이 나왔어요. 헬륨. 그 다음에 4번이 브로민. 자, 브롬이 나왔어요. 이렇게. 자, 그러면 다 비금속이잖아요, 이거. 그죠? 비금속이죠. 당연히 금속 될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점수를 주려고 낸 것입니다. 자, 8번. 자, 그림은 탄소 원자 C의 전자 배치를 나타냈다. 가장 바깥 전자의 껍질에 들어있는 전자의 개수, 즉 최각 전자를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는 탄소, 자 C, 자 6번에 12 이렇게 되는데 6번이고 12번이죠. 자, 그래서 6번이니까 6개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전자 배치를 배웠으면 이제 금방 아는데, 그래서 2개, 6개 이렇게 배치가 돼요. 그래서 안쪽 궤도에 2개, 바깥 궤도에 이제 4개가 되겠죠. 그런데 그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도록 여기 친절하게 또 그림을 그려줬어요. 여기 마이너스, 여기 마이너스. 이렇게 해놓고 여기다가 4개를 줬어요. 이렇게 쉬운 시험이 또 있을까요? 이게 그 다음 바깥 껍질이잖아요. 여기에 몇 개 있느냐? 1, 2, 3, 4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답은 4개.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지문이 4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8번의 답도 4 해서 그냥 그림까지 그려줬어요. 안 그려줬으면 모르겠죠. 그죠? 자, 근데 이제, 자, 1S에 2개. 이제 전자 궤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1S에 2개, 2S에 이제 6이 돼야 되니까 이게 4개 해서 4개가 놓인다. 이제 그런 이론이 있는데, 지금 여기서는 그냥 여기서는 뭐 우리 통합과학에서만 출제를 하다 보니까 그림을 그냥 그려준 거죠. 그래서 그림만 보고 무슨 말인지만 이해하면 찾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그렇게 해결이 됐고요.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자, 염산과 수산화나트륨 용액의 중화 반응을 나타낸 것이다. 여러분, 중화 반응. 산과 염기가 만나서 물이 만들어지는 그런 반응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또 반응식을 써줬습니다. HCl, NaOH. 자, 수산화나트륨이 반응을 했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만들어졌겠고, 자, NaCl 소금이 만들어졌습니다. 자, 그러면 NA하고 당연히 CL이 만났죠. 그래서 얘는 NaCl을 만들었을 것이고, 그러면 H하고 OH가 만나서 H2, 즉 이게 알자 반응인 거죠. 그래서 중화 반응의 알자 반응인 거죠. 자, 그러니 여기는 H2O가 되겠죠. 이거는 또 1번에 바로 나와 있습니다. 1번이 H2O고요. 2번이 KCl. 자, 염화칼륨. 전혀 뜬금없는 지문이죠. 그 다음에 수산화칼륨. 전혀 뜬금없습니다. 질산. 전혀 이것도 전혀 관계가 없는 그런 것들을 지문에 넣었습니다. 그래서요, 이거는 당연히 답이 1번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 다음 그림의 설명에 해당하는 물질은, 자, 같은 원자 2개가 공유결합을 한다. 자, 공유결합을 한대요. 공유결합. 자, 공유결합은 대개 자, 비금속과 비금속 사이에서 일어나죠. 공유결합. 그 다음에 또한 동식물에 자, 호흡에 작용한대요. 호흡에 작용을 한다. 자, 동물 같은 경우는 이제 산소를 필요로 하고, 식물 같은 경우는 이산화탄소를 써서 산소를 만들어주고, 어쨌든 둘 다 산소가 관여하고 있어요. 공유결합이죠. 그러면 산소겠죠, 당연히. 자, O2 같은 것들을 들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답이 1번이 O2로 돼 있어요. 자, 그래서 이것도 뭐 2번이 뭐 암모니아, 3번이 뭐 염화칼슘, 4번이 질산칼륨. 전혀 답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것도 굉장히 쉬운 문제에 속하겠죠. 자, 11번. 자,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 종의 다양한 정도를 나타내는 용어가 뭐냐. 자, 일정한 지역 내에 살고 있는 생물의 다양한 생물종의 다양한 정도. 자, 요걸 물었어요. 자, 우리는 이것을 종의 다양성 이렇게 얘기하죠. 종의 다양성. 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자, 용어의 뜻입니다. 그냥 종의 다양성. 자, 그래서 이게 4번으로 돼 있어요, 지문에. 자, 그러면 1번은 뭐라 했느냐? 개체수.
2번은 소비자, 3번은 영양단계, 4는 종의 다양성. 그래서 이거는 사실 공부를 하지 않은 사람도요, 이 문맥상 봐도 종의 다양성을 쉽게 찾을 수 있겠죠. 자, 나온 김에 자, 우리 생물의 다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볼까요? 자, 생물의 다양성이다. 자, 우리가 보통 생물의 다양성이다 그러면 종의 다양성을 들 수 있죠. 종의 다양성. 다음은 이제 뭐 생태계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을 들 수 있고요. 생태계가 얼마나 다양하게 있느냐라는 거죠. 그 다음에는 이제 유전적 다양성. 자, 유전인자가 전부 똑같아요. 그럼 하나의 질병이 찾아오면 멸종하겠죠. 그래서 그러기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자, 생물의 다양성은 보면 종의 다양성, 생태계의 다양성, 유전적 다양성 이런 것들을 생물의 다양성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참고적으로 요거는 좀 아셔야 되겠죠. 자, 다음은 12번입니다. 12번. 자, 12번인데요. 식물세포의 구조를 그려줬습니다. 자, 식물세포. 자, 여러분 식물세포 그러면 자, 엽록체도 있고 세포벽도 있고 이제 이런 것들 특징들이 이제 떠오르죠. 근데 여기서는 자, 식물세포의 구조를 나타낸 것이다. A에서 D 중 작은 알갱이 모양이며 단백질을 합성하는 그런 세포 소기관이 뭐냐라고 물었어요. 근데 이거는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자, 엽록소가 자, 거기서는 자, 지금 보면 A는 핵이 나와 있죠. A는 핵이고요. 그 다음에 B는 리보솜, C는 미토콘드리아, 그 다음에 D는 엽록체예요. 엽록소로 제가 잘못 봤어요. 엽록체예요. 엽록체. 자, 그럼 엽록체는 뭐 당연히 식물세포에만 있겠죠. 엽록체. 자, 그러면은 A는 자, 핵인데 이거는 이제 DNA가 들어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단백질 합성하는 게 리보솜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리보솜을 묻는 거예요. 그럼 리보솜이 여기서는 2번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답은 2번이 됩니다. 그 다음에 C가 미토콘드리아거든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장소죠. 에너지를 만드는 곳입니다. 미토콘드리아. 그게 C로 돼 있고요. 그 다음에 D는 자, 엽록체. 자, 요거는 이제 광합성의 주체가 되는 거고 식물세포에 있는 거고요. 그래서 12번의 답은 2번입니다. 자, 다음 13번. 자, 다음 설명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생태계를 구성하는 생물의 종류와 개체수, 에너지의 흐름이 급격하게 변하지 않아 생태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상태. 자, 우리는 이 상태를 생태계 평형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계층을 이루고 있는 먹이사슬의 구조를 이루고 있는 안정적인 구조를 얘기하는 거죠. 생태계 평형이다. 생태계 평형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것이 3번 보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자, 다음 14번 보죠. 자, 그림은 자, 세포막의 구조와 세포막을 통한 물질의 이동을 나타낸 것이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인기질 이중층의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자, 인기질은 자, 머리 부분 친수성을 나타내는 머리 부분 있잖아요. 여기는 친수성을 나타내는 자, 머리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소수성, 꼬리 부분, 자, 소수성 이렇게 나타내는 인기질 이중층으로 돼 있어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돼서 이렇게 돼 있겠죠. 이중층을 이루고 있죠. 자, 지금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런 그림이 그려져 있고, 자, 이제 보기들을 볼게요. 첫 번째, 인기질이 이중층으로 되어 있다. 맞잖아요. 이거 보면. 자, 그 다음에 자, 모든 물질은 단백질을 통해 이동된다 그랬는데 단백질을 통해서만 이동되는 게 아니고 이중층을 통해서도 이동되는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이 그림에. 그러니까 틀린 거죠. 자, 그 다음에 디귿에 보면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기질이다. 세포막의 주성분은 단백질과 인기질이에요. 이건 우리가 지식으로도 알고 있지만 잘 몰라도 여기 그림에 단백질, 인기질 써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그림을 봐도 이해가 되는 거죠.
그럼 결국 맞는 것은 자, 기역과 디귿이라는 건데 기역과 디귿이 3번 지문을 구성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번의 답은 3번입니다. 15번 볼게요. 15번. 자, 생명체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 중 지질, 단백질, 핵산은 자, 탄소화합물이다. 이 탄소화합물을 이루는 기본 골격의 중심 원소, 탄소죠. 탄소화합물의 기본 골격을 이루고 있는 것은 탄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표시할 때도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H는 이제 생략하고 많이 표시하잖아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다 표시하죠. 탄소입니다. 탄소. 그래서 당연히 탄소. 자, 15번은 그래서 탄소 4번이네요. 탄소로 표시되어 있는 게 4번. 자, 16번. 자, 그림은 DNA의 염기 서열 중 일부를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 해당하는 염기는 돌연변이는 없다. 자, DNA 염기 서열 누가 누구와 상보적으로 만나는가 하는 건데 A, G, C, T가 있으면 자, 아데닌은 티민, 얘는 시토신, 얘는 구아닌, 얘는 아데닌 이렇게 만나죠. 그래서 자, 요 관계만 알고 있으면 여기서는 지금 물어본 게 자, T가 누구랑 만나느냐고 물었거든요. A랑 만나죠, 당연히. 그래서 아데닌 되겠어요. 자, 그래서 그게 1번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1번이 정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것만 요 관계만 아시면 풀 수 있는 그런 문제죠. 자, 그 다음에 17번. 자, 다음 그림에 해당하는 지질 시대는 자, 삼엽충이 번성했다. 자, 번성했다예요. 출현했다가 아니라 번성했다. 표준 화석을 형성하겠죠. 그러면 그러니까 결국은 자, 삼엽충이 표준 화석이 되는 시기는 언제냐예요. 이거 고생대죠. 그래서 답은 고생대를 찾을 수 있을 거예요. 자, 초대륙인 자, 판게아가 형성됐다. 자, 초대륙인 판게아 또는 뭐 판게아 그렇게 해요. 자, 형성되었다. 당연히 고생대입니다. 그래서 답은 2번. 2번 지문이 자, 고생대로 돼 있죠. 자, 그다음에 18번. 자, 다음 중 탄소의 순환 과정에서 화석 연료가 연소되어 기체가 발생할 때 상호작용하는 지구 시스템의 권역은 자, 우리가 지권 땅의 영역이죠. 지권. 자, 지권이 바로 화석연료. 화석연료는 지권, 땅 속에 있죠. 그래서 그걸 캐내서 우리가 사용하죠. 연소돼서 기체가 돼서 날아가요. 그걸 기권이죠. 대기권, 기권. 자, 그러면 이제 주로 뭐가 만들어져요? CO2. 우리 이제 태우면 CO2 만들어져서 문제가 되죠. 자, 그래서 지권과 기권이 되겠네요. 지권과 기권. 자, 그렇게 형성되어 있는 게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9번 보죠. 자, 19번. 19번은 자, 다음은 자, 별의 진화 과정이다. 그래서 발생하는 어떤 현상을 설명한 것이다. 자, 기억에 해당하는 것은 자, 태양과 질량이 비슷한 별의 내부에서 중심부의 온도가 충분히 높아지면 자, 수소 원자핵이 융합하여 헬륨 원자핵으로 바뀌는 것. 자, 융합하여 바뀐다? 핵융합이죠, 당연히. 그래서 핵융합. 자, 요거는 자, 용어를 알고 있느냐인데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여기에 그냥 설명을 해줬어요. 이것도 그러니까 거저 준 거죠. 그래서 핵융합 3번입니다. 지문 자체가 어려운 게 없어요. 2번이 이제 핵 분열이 있는데 분열이라는 말이 아니라 여기 융합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틀릴 여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3번. 자, 20번 볼게요. 자, 그림은 단층이 존재하는 판의 경계를 모식적으로 나타낸 것이다. 판의 이동 방향이 서로 수평 이동하네요. 자, 서로 판의 이동이 이렇게 수평 이동해요. 수평 이동. 자, 수평적으로 이동해요. 어긋나는 거죠. 수평으로. 자, 우린 이걸 변환단층이라고 그러죠. 변환단층. 자, 그래서 변환단층을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자, 그래서 수평으로 이동하는 것, 그 변환단층이죠. 수평 이동. 자, 그림 그려보면 뭐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렇게. 자, 이렇게 있을 때 이 단층이 똑같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거죠. 이렇게.
그림을 자 이렇게 그려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서로 엇나가는 그림. 예,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으로 이렇게 엇나가는 이런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변환단층. 자, 이렇게 해서 20번까지 했고요. 자, 다음은 자 21번 볼게요. 자, 21번. 자, 21번인데 다음에 해당하는 지구 시스템의 에너지원 그랬어요. 자,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자, 화산 활동을 일으킨다. 자,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오는 에너지다. 자, 이거예요. 자, 그러면 화산 폭발이죠. 화산 폭발. 자, 근데 이것의 원인이 뭐냐 이거죠. 지구 내부의 물질로부터 나온다. 지구 내부의 에너지가 팽창하는 거죠. 그래서 뚫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지구 내부 에너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지문들을 보면요. 1번이 조력 에너지예요.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얘기죠. 조력은 밀물썰물이잖아요. 그래서 맞지 않아요. 풍력 에너지도 바람을 이용하는 건데 맞지 않죠. 바이오 에너지, 이거는 이제 뭐 농작물을 태운다든지 발효시킨다든지 해서 얻는 에너지죠. 4번이 지구 내부 에너지. 그러니까 이것도 그냥 여러분들이 이 문제만 읽으시면 그냥 풀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22번.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현상은 자, 건조한 지역일수록 발생하기 쉽다. 건조한 지역에서 발생하기 쉽다. 일단 산불 많이 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사막화 이런 것 많이 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또 무분별한 산림 벌채 등과 같은 인위적으로 인해서 많이 이제 심화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무분별한 산림 벌채에서 그럼 비가 왔어요. 나무가 물을 흡수해 주지 못하기 때문에 전부 다 홍수가 돼버릴 것입니다. 그러면 지표가 전부 깎여 나가겠죠. 자, 그러면 이런 것들을 전부 아울러서 설명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사막화죠. 사막화가 촉진된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되면. 자, 1번 지문은 뭐 장마, 그 다음에 라니냐, 사막화, 엘니뇨와 라니냐는 서로 반대죠. 그래서 한쪽은 비가 많이 오고 한쪽은 너무 가물고 해가지고 이상기온 때문에 오는 거죠. 무역풍의 약화 때문에 오는 거. 그거 공부하셨을 거고요. 자주 출제되는 거예요. 엘니뇨, 라니냐. 그러니까 스페인어로 신의 아들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엘니뇨. 자, 그래서 요 엘니뇨하고 라니냐는 여러분 찾으셔서 다시 한번 공부해 놓으세요. 또 시험에 나오겠죠. 세부적인 사항까지 좀 봐두세요. 자, 어쨌든 여기서는 사막화가 답이었어요. 자, 사막화가 3번으로 되어 있습니다. 23번. 자, 그림은 규산염 광물의 기본 구조인 자, 규산염 사면체를 나타냈다. 그랬을 때 규산염 사면체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때 자, 규소 원자 한 개와 결합된 산소 원자의 수는 그랬는데 자, SiO4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규산염 광물의 기본적인 게 SiO4. 근데 이걸 또 모를까봐 그림을 또 그려줬어요. 여기 SI. 이렇게 해놓고요. 4개를 이렇게 해놨어요. 5. 자, 여기 5. 이렇게 해서 주었어요. 그림 자체가 그렇게 지금 이렇게 주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4개가 붙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 그래서 그게 4번으로 돼 있어요. 1번이 1개, 2번이 2개, 3번이 3개, 4번이 4개. 눈만 뜨면 그냥 보입니다. 4번. 자, 그 다음에 24번 보죠. 자, 다음은 열기관의 일회순환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설명해서 옳은 것을 골라봐라. 자, 근데 여기 고열원이 있어요. 고열원. 자, 고열원에서 이렇게 이제 열을 주겠죠. 그래서 열을 줍니다. 그래서 Q1만큼.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E를 해서 이제 E를 뽑아냅니다. 기관에서. 이제 열 기관에서 이제 그만큼 E를 뽑아냈겠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저열원이 있습니다. 자, 열기관의 기본적인 동력 시스템은요, 고열원의 열을 받아서 저열원으로 버리면서 E를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이런 기본 시스템이에요. 자, 여기서 설명이에요. 자, Q1은, 자, 여기 Q1이죠. Q2보다 크다. 자, 그쵸. 열이 많은 곳에서 열이 적은 곳으로 열이 흐르죠. 당연히. 그러니까 옳은 얘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W 이게 1번으로 되어 있네요. 자, 2번은 자, W는 Q1, Q2.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에너지가 보존이 돼야 되니까 자, 이것은 맞지 않습니다. 틀린 건데 그렇겠죠, 당연히. 자, Q1은 W와 버린, 자, 여기 저혈원으로 간 게 Q2예요. Q2. 자, 이렇게 돼야 되기 때문에 W는 Q1 마이너스 Q2가 되겠죠. 그래서 니은은 틀렸습니다. 이게 기억으로 돼 있고요. 이게 니은으로 돼 있네요. 자, 그래서 이건 옳고요. 이건 틀렸고요. 자, 그다음에 디귿. 자, 디귿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W가 클수록 열 효율이 크다 그랬죠. 자, 열 효율은 자, Q1만큼을 넣어서 얼마만큼 2를 뽑아냈느냐, 얼마만큼 2를 뽑아냈느냐거든요. 자, 그러면 Q1 요거는 자, Q1 마이너스 Q2. 자, 이렇게 되니까 1 마이너스 Q1 Q2. 자, 이렇게 되죠. 그러면 열 효율이 커질라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 W가 크면 큰 거죠. 예, 이게 분자에 있으니까. 그래서 되게 쉽게 낸 거예요. 자, 그래서 요거는 옳습니다. W가 크면 효율이 크다. 이거는 옳죠. 효율이 크다. 이건 옳은 얘기죠. 그래서 옳은 것만 묶어 놓은 것 기억과 디귿이네요. 기억과 디귿. 자, 그것이 3번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것은 3번.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는 자, 그림은 자, 수평 방향으로 10m/s로 공을 던졌어요. 그래서 던진 운동을 나타낸 것이다. 공이 2초 후에 지면에 도달한다. 자, 25번이에요. 자, 이렇게 있는데요. 여기서 공을, 자, 이 공을 수평으로 던졌어요. 그럼 얘는 이제 이렇게 낙하하겠죠. 이렇게 떨어질 거예요. 떨어지는데 떨어지는 모습들을 쭉 다 그려놨습니다. 거기.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간격은 등간격이다라고 이렇게 이제 보기에 주어졌고요. A, B, C, D. 자, 이렇게 지금 표시를 해놨습니다. 자, 근데 이게 수평 방향으로 10m/s로 지금 던졌다고 했습니다. 근데 2초 후 지면 도달이에요. 자, 2초가 지나면 이렇게 자유낙하한 것처럼 똑같이 2초가 지나면 자, 떨어진다입니다. 근데 지금 이거 보면 초당 10m 간다 그거거든요. 그럼 2초가 지나면 20m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떨어졌겠죠. 그러니까 답은 당연히 B가 되는 거죠. 수평으로는 여러분 뭐 보통 우리가 X 이렇게 표시하는데 V0T 이렇게 표시해요. 이 걸린 시간, 처음 속도. 수평으로는 그렇게 가는 거죠. 수평으로 가면서 점차 자유낙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서 계속 이런 식으로 가면서 떨어지는 거예요. 동시에. 예, 그렇기 때문에 초당 10m 간다. 그럼 2초 후에 떨어졌다. 그럼 20 간 거죠. 아시겠죠? 예, 그래서 답은 B가 됩니다. 그래서 답은 2번. 예,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 자, 과학 문제를 모두 맞춰 드렸는데요. 자, 쭉 이렇게 이제 같이 여러분들 문제를 풀어 보시니까 자, 제가 수업 시간 이거 지금 해설하면서 중간중간 쉽다는 말을 참 많이 했는데요. 사실 여러분들도 공감할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시험 준비하실 때 이렇게 쉬울 거를 예상하셨다가는 또 낭패를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은요. 왜냐하면 이게 평균이 되게 높게 나올 거예요, 아마. 그렇게 되면 당연히 난이도 조절을 하겠죠. 그래서 다음 시험은 이거보다 어렵다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준비하실 때 좀 더 철저히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